갤럭시 핸드폰이 만들어지기까지 수학에서 컴공, 또 전자, 그리고 AI 반도체까지 또는 삼성, 하이닉스, 또 취업을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펙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펙이 정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로직을 수학적 이 모델링된 것들을 게이트 레벨 수준이라고 해서 게이트 레벨 디자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레벨 디자인으로 좀 더 레벨을 로우 레벨 디자인으로 이런 스펙이라든지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불리한 알지브라 관점에서라든지 이런 게이트 레벨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스의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자공학적인 선폭이 미세해지다 보니까 빛의 파장에서도 간섭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의 주식을 제가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완료된 칩들 간을 서로 배치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핸드폰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반도체 회로 설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로 설계에서 프론트엔드 디자인, 백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키코딩입니다. 갤럭시 핸드폰이 만들어지기까지 수학에서 컴공, 또 전자, 그리고 AI 반도체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학문과 학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삼성, 하이닉스, 또 취업을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학이랑 컴공, 전자, 물리 또는 재료공학 이런 학문들이 또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산업과 관련된 기기 제품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단순하게 컴공이라든지 전자, 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단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더욱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핸드폰은 입력이 0이 들어가면 1이 나가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가는 간단한 로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핸드폰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0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핸드폰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핸드폰은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의 논리, 로직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만들어야 될지 이 개발에 대한 스펙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스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스펙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펙이 정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로직을 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0이 들어가고 1이 나갔고 1이 들어오면 0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는 게 A이고 나가는 게 B라고 한다면 B는 not A라고 우리가 로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 대신에 이런 베리어블이라든지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불리한 알지브라라고 하고, 이런 부울 대수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수학적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런 논리적으로 심볼릭하면서 문제를 디파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펙이 정해지고 나서 불리한 알지브라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모델링 했다면 이 모델링 된 것들을 게이트 레벨 수준이라고 해서 게이트 레벨 디자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게이트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인버터라고 하고 이렇게 심볼릭한 모습을 활용합니다. 이런 심볼을 사용해서 우리는 로직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검증도 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게이트 레벨로 회로를 디자인하는 설계 과정을 디지털 회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회로 디자인 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스위치 레벨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PMOS라든지 NMOS라든지 이런 모스 레벨 디자인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레벨 디자인으로 좀 더 레벨을 로우 레벨 디자인으로 밑으로 내려서 좀 더 세부적인
소자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레벨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로직 디자인은 모스 레벨 디자인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입력이 되겠고 이쪽은 아웃풋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VDD가 되겠고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PMOS가 되겠고요. 여기는 NMOS가 되겠고요. 이런 소자 레벨, PMOS, NMOS, CMOS 레벨 디자인으로 트랜지스터 레벨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좀 더 로우 레벨 디자인으로 회로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 레벨로 디자인한 것을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서로 어떻게 연결했을 때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배치도 하고 플레이스먼트도 하고 라우팅도 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우리 하드웨어 이런 반도체가 형성되도록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형성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소자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되는 스펙을 미트하는지 만족을 하는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파워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한 딜레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검증하면서 회로를 설계합니다. 이런 스펙이라든지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불리한 알지브라 관점에서라든지 이런 게이트 레벨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스위치 레벨 그 다음에 모스의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자공학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이라든지 재료 그 다음에 물리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학적이라든지 재료공학적인 소자 특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학문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완성된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웨이퍼라는 곳에 정확하게 설계의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웨이퍼는 다음과 같이 동그랗게 생겼고 이런 게 하나가 칩이 되고 이 칩을 하나를 뜯어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핸드폰의 하나의 부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린 이 레이아웃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을 이 작은 곳에다가 그대로 투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노광공정이라고 합니다. 노광공정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크게 그린 설계도면을 작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이용하고 포토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목 렌즈를 통해서 이 큰 그림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이쪽에다 작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상당히 미세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공정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반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선폭이 작다는 것은 더 작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작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더 작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한 반도체 회로 설계 관점에서는 상당히 수율이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수율은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선폭이 미세해지다 보니까 빛의 파장에서도 간섭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미세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EUV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EUV는 극자외선을 통해서 더욱더 미세한 공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일하게 EUV 장비를 만드는 곳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고 ASML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회로 설계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수적인 회사이고 이 회사의 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 ASML의 EUV 장비가 2천억이 이상이 되고 보통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4천억, 5천억까지 올라간다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성장성이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주식을 제가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퍼에서 생성된 칩 하나를 뜯어가지고 하나를 여기에 놓고
패키징 과정을 통해서 칩을 보호하기도 하고 다른 칩과의 연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패키징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패키징 과정이 완료된 칩들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하나의 핸드폰이라면 이렇게 서로 패키징 완료된 칩들 간을 서로 배치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핸드폰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 내지는 컴공이라든지 또는 전자공학, 마찬가지로 이런 물리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재료공학적인 것들, 다양한 학문들이 연결되고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반도체 회로 설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적인 테크닉이 많이 사용되는데 인공지능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 회로 설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회로 설계하는 이런 학문들은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를 위해서 스펙이 결정되고, 이런 스펙이 결정되면 우리는 불리한 로직으로 만들고, 이러한 불리한 로직은 게이트 레벨 수준으로 디자인하고, 이런 게이트 레벨은 또 트랜지스터 레벨로, 그리고 이러한 트랜지스터 레벨은 또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고, 이런 레이아웃은 또 말 그대로 이런 포토 공정이라든지 이런 노광 공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할 때 이 정도까지 부분을 우리는 이 뒷부분의 디자인 공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백엔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로 설계에서 프론트엔드 디자인, 백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점에서도 프론트엔드 단계, 백엔드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로 설계에서 온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도체 회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정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이것을 동작을 검증한다든지 스펙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검증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프트웨어라든지 펌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회로 설계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핸드폰, 수학에서 컴공까지, 그리고 AI 반도체라는 주제로 반도체 회로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각각 과정에 있어서도 수백 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메이킹 코딩 유튜브를 통해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이킹 코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